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저점 바닥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하기 좋고 앞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될 SMR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불사개 구독자분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경주시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ISMR 1호기를 유치하겠다고 본격 선언했어요. 170메가와트 모듈 사기, 총 68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설계 수명이 무려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2035년 중공을 목표로 건설 부지 유치 공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원전 관련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과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는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전용 규제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과 똑같은 규제를 받았거든요. 이게 풀렸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근처에도 SMR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1조 원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경주에는 국비 2,700억 원을 포함해 총 6,540억 원이 투입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곧 개원합니다. 국내 최대 차세대 원자로 연구기관이에요. 한국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대형 원전 신규 착공, 폐쇄 원전 재가동이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마존은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6,800억 원을 투자했고 구글은 2035년까지 500메가와트 원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충격적이에요.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면서 20년짜리 장기 전력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던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같은 곳에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정확히 뭔지, 왜 하필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숨은 수혜주 5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한국 정부까지 모두 SMR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걸까요? 제가 이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SMR 시장은 과거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오를 때 진짜 주가가 10배 간 건 소부장 기업들이었습니다. SMR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시총 63조 원입니다. 여기서 10배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제대로 걸리지 않은 숨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SMR 건설이 본격화되면 무조건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MR이 정확히 뭔지. 둘째, 왜 하필 지금인지. 셋째, 어떤 한국 기업이 이 돈을 가져가는지. 특히 아직 주가가 저점에 머물러 있는 숨은 수혜주 5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똑똑한 돈이 지금 이 섹터로 몰리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만들어낸 전력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원래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하나 돌리는데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챗GPT에 질문 한번 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보다 많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한 대가 하루에 먹는 전기량이 테슬라 모델 3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시킬 양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급하게 계산해 봤어요. 자기네 AI 서비스를 제대로 돌리려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2배는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전력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7조 달러짜리 AI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데 정작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거의 정체됐던 미국의 전력 소비가 AI 확산과 함께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전력 부족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서버가 다 날아가요. 수천억 원치 데이터가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요, 해 지면 끝입니다. 풍력은요, 바람 안 불면 멈춰요.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세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출렁출렁 파도치는 모양이에요. 날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요, 일직선입니다. 24시간 똑같은 양의 전기를 먹어요.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많은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빅테크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경쟁사가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에게 진짜 위협은 단 하나, 정전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수천억 원어치 데이터가 사라지고 AI 서비스가 멈추고 고객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찾은 답이 바로 SMR입니다. SMR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날씨와 상관없어요. 탄소 배출도 제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살리면서 치명적인 단점인 간헐성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변동성 큰 주식이라면 SMR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 들어오는 예금입니다. 출렁이는 주식 수익 옆에 안정적인 이자 수입이 있는 거죠. AI 시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SMR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히 AI 칩을 많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돌릴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왜 미친 듯이 SMR에 달려드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SMR이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출력이 1000메가와트가 넘는 거대한 시설이에요. 짓는 데만 10년, 돈은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하고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만 지을 수 있었죠. SMR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미니 원전이에요. 기존 원전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형 원전이 마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라면 SMR은 각 건물에 설치하는 정수기예요. 크기는 작지만 깨끗한 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혁신은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SMR은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모듈로 찍어냅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기존 원전은 어떻게 지었냐면요. 현장에서 하나하나 용접하고 검사하고 다시 용접하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씩 걸렸던 거예요. 모듈형 생산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일단 공사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3년에서 5년이면 완공되어 비용도 예측 가능해지고 품질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만드니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자로 제작 기간을 17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어요. 82% 단축입니다. 자동차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원자로를 찍어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면 후쿠시마가 떠오르잖아요. 안전성 문제요. SMR은 오히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할게요. 기존 원전은 사고가 나면 펌프를 돌려서 냉각수를 넣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피동형 시스템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중력과 대류 현상,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원자로를 알아서 식혀줘요. 전기가 끊겨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원자로가 스스로 멈춥니다.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크기가 작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대형 원전처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 걱정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도시 근처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MR은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딱 붙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멀리서 송전탑 타고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손실도 줄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죠. 빅테크 CEO들이 SMR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네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소를 바로 옆에 세울 수 있으니까요.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빠르게 짓고 안전하고 필요한 곳 어디든 놓을 수 있다. 이것이 SMR입니다. 그리고 이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SMR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SMR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SMR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MR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빅테크들이 왜 전력 위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왜 SMR이 유일한 해법인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SMR 발전소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의 심장이 원자로라면 혈관은 전기 시스템입니다. 원자로가 만든 전기를 제어하고 분배하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모든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 이게 플랜트 전기 공사예요. 그리고 이 분야는 진입 장벽이 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투입 인력이 많아서 아무 업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1993년에 설립된 업계 30년 넘게 플랜트 전기 공사만 해온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원전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울 3, 4호기 원자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신고리 5, 6호기 시운전 및 정비도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신 원전 건설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SMR 건설이 본격화될 때 가장 먼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SMR 민관협의체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SMR 산업을 설계하는 자리에 이 회사가 앉아 있어요.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계측 제어 정비 업체인 GPS를 인수 합병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 공사만 하는 회사에서 원전 정비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예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Q클래스 인증을 진행 중인데 이 인증이 완료되면 원전 정비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정부가 원전 정비 시장을 개방하면서 신규 진입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성장 전망도 확인해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이 이 회사에 대해 신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2030년에는 매출 3,880억 원에 영업이익 389억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거기에 이 회사는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연료 전지까지 에너지 분야 전체를 커버하는 풀 라인업이에요.
SMR과 재생에너지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실적도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아드노그로부터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했어요. 중동에서 SMR 건설이 일어나면 해외 수주까지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면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전기 공사 실적, SMR 민관 협의체 참여, 원전 정비 사업 진출,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해외 수주 역량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직 시장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숨은 수혜주예요. 두 번째 종목,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왜 ASMR 시대의 핵심 수혜주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전에는 수백 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보내는 밸브, 증기를 조절하는 밸브, 비상시 차단하는 밸브. 이 밸브들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장치가 바로 전동 액추에이터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밸브를 돌릴 수 없으니까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토크는 1987년에 설립되어 이 전동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만 거의 40년 가까이 만들어 온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에너토크가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상하수도 시설, 조선소, 제철소 등 국가기관 산업 전반에 들어갑니다. 수요처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ASMR에서 에너토크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SMR은 크기가 작은 대신 자동화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돼야 하거든요. 비동형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밸브 자동 구동 장치의 수요가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SMR 한 기당 들어가는 전동 액추에이터 수가 상당하고 연간 20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가동되면 에너토크의 매출은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에너토크는 신형 감속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효율이 높아지면서 SMR 특화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자력 부품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원자력 품질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ASME 엔스탬프, KPIC 인증 같은 겁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한 번 받으면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에요. 검증된 부품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또 수년간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기존 인증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과점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톨게이트를 세면 수십 년간 통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에너토크는 이미 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에너토크는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납품하고 있어서 매출 변동성이 낮습니다. 원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에너토크는 ASMR의 필수 부품인 전동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이고 원자력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안정적인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 종목, 서정기전입니다. 서정기전은 1988년에 설립된 수배 전반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수배 전반이 뭐냐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각 설비로 안전하게 분배하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집으로 치면 두꺼비 집 같은 건데 원전용은 차원이 다른 정밀도와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서정기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KPIC ENQ 클래스 인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1차 측, 그러니까 원자로와 직접 연결된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전반과 전동기 제어반을 만들 수 있다는 최고 등급 인증이에요.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높은 품질 등급입니다. 이 인증을 가진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입 장벽이에요. 새로운 업체가 이 인증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서정기전은 이미 이 관문을 통과했어요. 실적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배전반을 공급했고 기장 연구형 원자로에는 154kV, GIS와 480VMCC, 보호개 전반 등 총 83억 원 규모의 제품을 2027년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급사 벤더로도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연간 20개씩 원자로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원자로마다 배전반이 필요합니다. 서정기전은 Q클래스 인증을 가진 벤더로서 이 물량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SMR이 소형화되면 배전반도 소형화해야 하는데 서정기전은 이미 SMR 특화 배전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기전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전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수배 전반도 생산하고 있어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SK,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사예요. 원전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배전반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전반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ASMR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정 이전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 원대입니다. ASMR 수주가 본격화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직 축에 이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서정 이전은 원전 최고 등급 배전반 인증을 보유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벤더로 등록되어 있으며 SMR 특화 제품 개발까지 진행 중인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 번째 종목, 태웅입니다. 태웅은 풍력, 원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단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단조 부품이 뭐냐고요? 금속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강한 압력으로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속 내부 조직이 치밀해지고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원전처럼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는 곳에는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태웅의 핵심 경쟁력은 대형 단조 부품 생산 능력입니다. SMR이 작다고 해도 원자로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여전히 크고 무겁고 정밀해야 해요. 특히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같은 주요 기기에 들어가는 단조 부품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웅은 지난 2025년 2월 캐나다 SMR 프로젝트에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웅이 본격적으로 SMR 밸류체인에 진입했다는 첫 번째 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캐나다는 SMR 상용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이 다링턴 원전 부지에 SMR 사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태웅이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이 계약 이후 태웅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17% 급등했어요. 연초 이후로는 157%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태웅의 SMR 진출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웅은 국내 ASMR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짓고 있는 ASMR 전용 공장에서 원자로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대형 단조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태웅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원전용 단조 부품 공급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태웅은 풍력 발전 부품 시장에서도 강자입니다.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주축, 베어링 하우징 같은 대형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풍력 발전 설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태웅은 SMR과 풍력 두 가지 에너지 인프라 확장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선 부문도 탄탄합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 등을 공급하고 있어요. 최근 조선 경기가 호황이잖아요.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장호가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태웅은 이 조선 호황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웅은 캐나다 SMR 프로젝트 수주로 밸류체인 진입을 확인했고 국내 SMR 수주 가능성도 높으며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각화된 수혜주입니다. 아직 시장이 태웅의 SMR 잠재력을 완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MMIS 계측 제어 시스템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MMIS가 뭐냐고요? 원전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로 내부 온도, 압력, 방사선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기술은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과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쳐둬야 해요. 우리 기술은 1993년에 설립되어 30년 넘게 이 분야만 파고든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과거 세계 최초 상업용 ASMR인 스마트 원전 사업화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스마트 원전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SMR 모델이에요. 우리 기술은 여기에 계측 제어 시스템을 공급했어요. 이 경험이 지금 SMR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정부 국책과제로 SMR용 MMIS 모듈 개발 및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4년 연속으로 SMR 국책 사업에 선정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SMR이 상용화될 때 우리 기술의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신한울 3, 4호기 DCS 분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건설이 재개된 대형 원전이에요. 우리 기술은 여기에 핵심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합니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매출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인식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에는 또 다른 숨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 사업이에요. 우리 기술은 K2 전차의 화력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 K2 전차는 한국의 주력 전차이고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폴란드는 향후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우리 기술은 이 전차마다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게 됩니다. 원전과 방산 두 가지 섹터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적을 보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은 7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0.78%였고 당기순 손실은 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나긴 했지만 이건 신사업 투자 비용이 선반영된 결과예요.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 4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외형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DCS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2026년, 2027년부터 이익 구조가 크게 개선될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예요. 현재 우리 기술은 코스닥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단기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경고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것이지 회사의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MMIS 기술 보유, SMR 국책과제 4년 연속 선정, 신한울 3, 4호기 독점 수주, K2 전차 제어 시스템 공급까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핵심 수혜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SMR 시장이 커진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시가총액이 63조 원을 돌파했고 수주 장호가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입하면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다른 곳입니다. 바로 톨게이트 전략이에요. 톨게이트가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 요금소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현대차든 기아든 벤츠든 BMW든 상관없이 모든 차는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때마다 돈을 냅니다. SMR 시장도 똑같은 구조예요. 누가 SMR을 만들든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밸브를 열고 닫는 구동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을 제어하는 배전반이 필요하고 발전소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공 능력이 필요하고 대형 단조 부품이 필요하고 계측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부품들 없이는 SMR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부품들이 없으면 발전소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톨게이트예요. SMR 시장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TSMC라면 오늘 제가 소개한 기업들은 ASML이고 램리서치이고 도쿄일렉트론입니다. TSMC가 반도체를 만들 때 이 장비 없이는 칩을 한 개도 못 찍어내잖아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자력 부품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원자력 품질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ASME N스탬프, KPIC 인증 같은 겁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한 번 받으면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에요. 검증된 부품만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또 수년간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기존 인증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과점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톨게이트를 세면 수십 년간 통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죠. 이게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 계산해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짓고 있는 SMR 전용 공장 투자액이 8,680억 원입니다. 이 공장에서 원자로를 찍어내면 밸브 구동장치, 배전반, 전기 시공, 단조 부품, 계측 제어 시스템이 전부 따라 들어갑니다. 원자로 한 기당 부품 비용이 수백억 원이에요. 연간 여러 기를 생산하면 부품 시장만 수천억 원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뒤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아직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인 중소형주들이에요. SMR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대형 원전 르네상스 때도 원자로 제조사보다 부품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부품사들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같은 매출 증가에도 주가 탄력이 훨씬 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한 5종목이 바로 이 SMR 톨게이트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직 시장이 모르고 있는 진짜 숨은 수혜주들이에요. 금양 그린파워는 원전 전기공사의 숨은 강자이고, 에너토크는 밸브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서정이전은 전기를 나누는 관문이고, 태웅은 원자로를 지탱하는 뼈대이며,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입니다. SMR 한 기가 완성될 때마다 이 5기업의 제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창원 전용 공장이 가동되고 연간 20기씩 찍어내는 시대가 오면 지금의 주가는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SMR이 뭔지, 왜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동시에 밀어주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 건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 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의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